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이 드라마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동안 조선 초기를 다룬 사극 드라마는 많았는데 뭔가 이 드라마는 결이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인물들 내면에 섬세한 감정선들이 화면을 막 뚫고 나와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성계랑 이방원이랑 독대하는 장면. 저만 숨죽이고 본 거 아니죠? 내 너를 낳는 게 아니었다. 게다가 마지막엔 죽어라까지 나왔는데요. 와, 이성민 배우 연기가 정말 이성계 그 자체 아닌가요? 일단 이 드라마 리뷰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세종이죠. 말해 뭐합니까? 물론 이성계 입장이라면 아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다 공감하고요. 이방원이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모든 일과 모든 인물한테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치만 이방원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방원이라는 캐릭터에 뭔가 애정이 더 생기더라고요.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는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란 것을 미리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에 이 드라마가 역사 왜곡이네, 이방원을 깝네, 뭐 그런 댓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리자면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로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방원 좋아합니다. 됐죠? 다시 드라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냥 이 드라마는 배우들 연기가 미쳤습니다. 배우들 표정이나 눈빛만으로도 인물들의 심리가 느껴져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운 건 역시나 이성계랑 이방원의 가슴 아픈 애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가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방영 전부터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돼서 원작 소설을 먼저 읽었는데요. 소설 속 이방원은 드라마보다는 좀 더 차갑고 조용한 이미지더라고요. 성격도 어린 시절엔 소리 한번 지른 적이 없는 굉장히 조용조용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게다가 원경이 2살 연상으로 나오죠. 물론 왕이 되고 나서 캐릭터 변화가 있긴 있어요. 이번 화에서도 이성계한테 소리 지르면서 대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방원 성격이 저러지 못할 성격인데 오죽했으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대들까? 그 심정을 생각하면 또 한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아빠한테 저렇게 소리 지르고 대든다는 건 서운한 감정이 있다거나 용기가 없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이성계가 누굽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군에다가 조선을 세운 조선의 1대 왕이잖아요. 혹시나 이방원에 대해 오해할까봐 좀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방원은 이성계를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화를 풀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왕권 강화를 위해 아버지 인정이 꼭 필요했다는 역사적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인간적인 감정만 놓고 본다면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인정이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땡판 모르는 사람도 아닌 자기가 존경하는 아버지인데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심정이 오죽했겠냐고요. 형제를 죽이고 왕위를 강제로 물려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지 아버지에 대한 태도나 행동만 놓고 본다면 가장 효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화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데요. 이방원이 점점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을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와 과장을 조금만 보태면 아주 조금 보태면 진짜 엉엉 울 뻔했습니다. 그토록 인정받고 싶고 좋아하는 아버지한테서 미움받은 것부터 시작해 동생을 죽여야 했던 현실 또 왕권을 강화한답시고 주변에 친했거나 도움받은 인물들을 하나둘 쳐내거나 또 멀리해야 했던 현실이 당시 이방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감정들이 진짜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이현욱 배우죠? 연기가 진짜 짱입니다. 왕관을 쓰려면 진짜 그 무게를 견디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치만 부부 사이 일은 좀 별개였다고나 할까요? 이번에는 원경왕후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생각하면 원경도 참 불쌍하죠. 현재까지 진행한 걸로 봐서는 이방원 태도는 확실하거든요. 나 이제 왕이야. 왕비인 너도 태도를 바꿔야 해. 이거죠. 왕이 되어가는 과도기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방원이 원경 시녀들만 골라서 후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리뷰하다가 둘이 진짜 참 안 맞는다. 잘못된 만남이다. 라면서 악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화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둘이 천생연분이겠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원경이 2살 연상이라는 게 오히려 더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연상연하 커플 특징이 뭔가 좀 남편이 치기 어린 행동을 하더라도 연상의 아내가 그런 부분들을 잘 케어해주는 맛도 있잖아요. 왕이 된 이후 정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정신도 없는데 그 와중에 힘들 때마다 누나미 뿜뿜 뽐내면서 도와주는 모습에서 태종 곁에 원경이 꼭 필요했겠구나 싶더라고요. 한편 채령이 얼음 훈련까지 받아가면서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장면도 있었죠. 근데 저거 효과 있는 거 맞나요? 아무리 동의보감 시절이라지만 얼음 갖다가 저렇게 하면 임신이 잘 된다고?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채령은 왕과 왕비 사이에서 이중 스파이가 되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채령이 신빈신 씨라고 합니다. 신빈신 씨는 원경만큼이나 방언과 금슬이 좋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만큼 자식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건가? 어쨌든 댓글에 보니 이 드라마가 역사 왜곡이라며 실제 방언은 원경보다 채령과 더 끈끈한 관계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드라마 쪽으로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방언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강경책을 펼칠 예정이란 말이죠. 근데 원경 성격 아시죠?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고려 여인이잖아요. 엄청난 걸크러쉬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굉장히 진취적인 스타일입니다. 원경이 가진 기본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왕으로서 인정해줄게. 근데 부부 사이 일은 동등한 거야. 적어도 부부로서만큼은 너랑 나랑 동급이다. 뭐 이런 거죠. 이런데 둘이 안 부딪히겠냐고요. 방언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고 나발이고 내가 왕이고 왕권을 강화해야 하니 고분고분해라 이거잖아요. 둘 사이가 앞으로도 사랑과 전쟁을 넘어 피 튀기는 달콤살벌한 호러물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 사이 애틋한 모습과 분노에 찬 모습이 함께 섞이는 거죠. 감정이란 게 칼로 물 자르듯이 나눠지진 않잖아요. 뭔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 미묘한 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방원은 점점 정치적 이유든 원경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이든 어쨌든 뭐든지 간에 이 첩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중전인 원경은 5만 가지 감정 속에서 애증이 커지겠죠. 사실 이 드라마 보기 전에는 세세한 감정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역사만 놓고 봤을 땐 왕이 권력을 강화하고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그냥 좀 무섭게 하고 반대팔을 숙청하면 되겠거니 했단 말이죠. 이 드라마라는 것도 역사를 어느 정도 각색한 부분은 있겠지만 왕의 고뇌라든지 뭐 갈등 또 왕비의 서운한 감정이나 어떤 분노 같은 감정들을 이번에 진짜로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진짜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도 뭔가 일이 터질 때마다 방원은 원경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원경도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기꺼이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뭉클했습니다. 부부면서 왕과 왕비의 관계라는 게 결국 두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감정을 다 쏟아내게 하더라고요. 예고를 보니까 주상이었던 이방원의 형과 아버지 이성계가 뭔가 또 반란을 일으키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원경의 도움으로 또 한번 막힐 거라고 봅니다. 딴 건 다 모르겠고 이방원이 평소엔 원경을 찍어 누르려고 하다가도 필요할 때마다
저렇게 찾아가서 부탁하는 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어떤 신뢰와 큰 믿음이 있어서겠죠. 중전을 폐위하는 걸 논의하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원경이 별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란 게 한몫했을 거라 보거든요. 몸을 날려서 철퇴를 대신 맞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도 아는 거죠. 게다가 원작에서는 첫눈에 반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둘이 썸 탈 때는 방언이 원경을 거의 쫓아다녔죠 뭐. 물론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신뢰라는 것은 더욱더 견고해질 거라고 봅니다. 부부는 세월이 흐를수록 정과 의리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방원이 중요할 때마다 원경만 찾는다는 걸 봐도 이방원의 진짜 본심에 대한 논란은 끝났다고 봐야죠. 채령과도 후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방원이 끝까지 아끼고 사랑한 여인은 원경이었다는 게 이 드라마적으로도 그렇고 팩트였다고 봅니다. 방원과 원경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방원이 조선의 기틀을 세우는 게 불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왕들처럼 정략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결혼 후에도 서로 껍데기만 함께 할 뿐 알맹이가 없었다면 피바람 부는 혼란의 시기를 똘똘 뭉쳐서 이겨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똘똘 뭉치는 게 꼭 사이좋게 오순도순 지내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서로 미친 듯이 싸우다가도 힘을 모아야 할 땐 그 누구보다 끈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두 사람은 그 어떤 쇼윈도 부부보다 더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역사에 만약에란 게 없지만 드라마로만 놓고 본다면 방원에게 원경이 없었다면 과연 홀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채령보다는 원경이 더 좋더라. 방원이랑 원경이 더 잘 어울리더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화엔 원경과 방원이 진심으로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장면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